한국제 무기는 나토 표준에 절대 못 미칩니다. 아시아의 저가 모조품일 뿐이죠. 2022년 3월 브뤼셀 나토 본부. 프랑스 최대 방산업체 탈레스 그룹의 파트리크 푸데르크 부회장이 내뱉은 이 한마디에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각국 방산 담당자들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쏠렸고 일부는 고개를 떨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지원한다고요? 그건 우크라이나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생명이 걸린 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제품을 쓸 순 없어요. 푸데르크 부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자료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탈레스는 60년간 나토와 함께해왔습니다. 우리 무기는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리비아에서 검증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건 평화로운 동아시아에서만 굴러다녔을 뿐이죠. 회의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독일 대표는 프랑스 측에 고개를 끄덕였고 이탈리아 담당자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푸데르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가격만 저렴할 뿐입니다. 진짜 품질, 진짜 신뢰성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유럽의 전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오만한 발언이 불과 8개월 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90일간 1만 2천 명의 한국 방산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어야 했고 47개 협력사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락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프랑스 정부가 무릎을 꿇고 정책을 180도 바꿔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8개월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브뤼셀의 차가운 회의실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동부의 포화소까지, 그리고 다시 파리의 국방부 청사까지. 한국 방산업계가 어떻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떤 한마디로 모든 걸 뒤집었는지를 말입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만이 진짜 품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갈등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시작 2시간 전부터 나토 본부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묘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 대표단이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파트리크 쿠데르크 부회장을 필두로 한 6명의 임원진이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60년간 나토와 함께해온 프랑스 방산업계의 자부심이랄까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오전 8시 30분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박성호 해외사업본부장각색을 중심으로 한 7명의 팀이었는데 이들은 분주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국 미사일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 최근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실적 등을 담은 파일들이었죠. 한국 쪽에서 꽤 준비를 많이 해왔군요. 쿠데르크 부회장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데이터로 채울 수 없죠. 회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의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방산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무기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죠. 독일이 먼저 레오파드 2 전차와 IRIS-T 방공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이미 40년간 나토 표준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라고 독일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이 철하드 2 전차와 NLAW 대전차 미사일을 내세웠습니다. 포클랜드 전쟁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영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였죠. 한국의 차례가 왔을 때 박성호 본부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K9 썬더 자주포 48문과 K2 흑표 전차 20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데르크 부회장이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저는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급작스럽게 무거워졌습니다. 쿠데르크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한국 대표단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스펙은 물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스펙과 실전은 다른 문제죠. K9 자주포가 언제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적이 있나요? K2 전차는 어떤 전장에서 검증받았나요? 박성호 본부장이 대답하려 했지만 쿠데르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탈레스의 CAESAR 자주포는 말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실전을 치렀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레바논과 아프리카에서 그 위력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훈련장이 아닌 진짜 전장에서 검증받은 무기를 만듭니다. 프랑스 대표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장 내 다른 유럽 국가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쿠데르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아직 나토 통합 물류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부품 호환성, 유지보수 체계, 작전 교리까지 모든 것이 유럽 표준과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박성호 본부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쿠데르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걸린 전장에서는 검증된 신뢰만이 통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 대표단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쿠데르크의 발언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죠. 저는 그때 박성호 본부장의 표정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온 나토 진출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굴욕이 8개월 후 완전한 역전의 발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브뤼셀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프랑스 정부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프랑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나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3국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비나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파리의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을 취재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의 얼굴은 침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외교적 언사 뒤에 숨은 분노를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파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이 발표를 계기로 유럽 전역에서 샵 디펜스 스탠더드라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나토 표준을 지키자,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들이 담긴 포스트들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캠페인의 배후였습니다. 저는 며칠 후 브뤼셀의 한 정책연구소에서 만난 내부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그룹이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탈레스만이 아니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영국의 BAE 시스템즈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는 공동전선이었죠. 실제로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4월 초 폴란드 정부는 한화 시스템과 체결 예정이던 20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도입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천국 미사일 시스템 도입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화 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평소 활기찬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해외 사업팀 직원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요. 한 직원이 익명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나토 표준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식으로요. 도미노 효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한화 시스템은 창원 공장 야간 근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 중 2개의 라인이 일시 정지됐고 약 800명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협력업체들의 연쇄 타격이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의 한 중소 부품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대표이사 김철수 시각색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K9 포탄 장약통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한화 시스템이 주물량을 70%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60명 중 25명을 정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 대표가 보여준 장부는 참담했습니다. 2022년 3월 매출이 28억 원이었는데 4월에는 12억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57%나 떨어진 수치였죠. 아들이 대학 2학년인데 등록금을 못 낼까봐 걱정이에요. 김 대표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업체들이 무너지면 창원 전체가 휘청거려요. 실제로 창원시의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방산 관련 업체 47곳에서 총 1만 2천 명의 고용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 제조업 고용의 18%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창원 진해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달 만에 평균 8% 하락했습니다.
방산업체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공인중개사 박영수 시각색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 직원들이 집을 급하게 내놓기 시작했어요. 유럽 수주가 끊겨서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서요. 매수자는 없고 매물만 쌓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교육 분야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창원대학교 방산학과에서는 기업 장학금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하나시스템이 후원하던 미래 방산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무기한 연기됐죠. 박민수 방산학과 교수학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방산업계 전망이 어둡다면서 다른 전공으로 옮기려는 아이들도 생겼고요. 의료 분야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창원 지역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산업체 직원들의 종합검진 예약이 급격히 줄었어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삭감했거든요. 병원 수익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탈레스그룹 주가는 3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쟁업체 견제 성공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파트리크 쿠데르크 부회장은 4월 말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검증된 파트너들과만 일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유럽의 방산 생태계가 더욱 건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전장에서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2년 6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 보유 K9 자주포 24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나토 표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결정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블라스차크 학생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현실을 선택합니다. K9은 이미 폴란드군에서 검증됐고 우크라이나군도 빠르게 운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CAESAR보다 3배 빠른 연사속도와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7월 초 도네츠크 근교의 한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를 방문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장 올렉산드르 코발각색 중령이 K9 자주포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대단해요. 프랑스 CAESAR는 견인식이라 진지 변경에 15분이 걸리는데 K9은 3분이면 끝나거든요. 러시아 대포병 레이더가 탐지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K9이 실전에 투입된 지 2주 만에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지원, 효율성이 40% 향상됐다는 보고서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것입니다. 명중률이 기존 포병 장비보다 25%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학교 교관 이반 페트로프 각색 대령의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이동하면서 사격하는 능력은 게임 체인저예요.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유럽으로 전해지자 프랑스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7월 중순 프랑스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파리 룩셈부르크 궁전에서 열린 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나중에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상원의원 클로드 말리각색이 발언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K9의 성능이 우리 CAESAR보다 일부 영역에서 앞선다는 것을요. 하지만 탈레스의 로비력은 여전했습니다. 파트리크 쿠데르크 부회장은 7월 말 프랑스 국방부를 방문해 정책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시적인 전술적 성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나토 표준화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8월에 들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전투에서 K9 자주포 한 대가 러시아군 T-80 전차 3대를 연속으로 격파한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었죠. 영상 속에서 K9은 정확히 3분 22초 만에 3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진지를 이탈해 러시아군의 반격을 피했죠.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 영상을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리트윗하면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검증은 서류가 아닌 전장에서 이뤄집니다. 한국의 기술과 품질에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랑스 언론들이 주목했죠. 르피가로는 한국 무기의 실전 위력, 프랑스 방산업계의 경고 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편 경제적 지표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유럽의 주요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글로벌 방산업체 순위에서 한화 시스템이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탈레스는 2단계 하락했죠. 실전 성과가 시장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방산업계 애널리스트 제임스 헤이스팅스 각색의 분석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방산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화 시스템 주가는 8월 한 달 동안 15% 상승했습니다. 반면 탈레스 주가는 같은 기간 8% 하락했죠. 9월에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외국 지원 무기 성능 평가 보고서에서 K9 자주포가 종합 점수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뢰성 95점, 정확도 93점, 기동성 97점이었죠. 프랑스 CAESAR는 각각 87점, 89점, 72점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사령관 미콜라 올레시크 각색 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아시아 무기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써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K9 없이는 작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가 유럽 전역에 방송되자 프랑스 내부의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 프랑스 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연명으로 정부에 나토 파트너국 무기 지원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이념적 잣대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한의 핵심 내용이었죠. 한국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0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유럽 방산협력 포럼에서 한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런데 10월 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오후 3시 파리 국방부 청사.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각색과 긴급히 소집한 방산업계 간담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급변과 한국 무기의 실전 성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탈레스의 파트리크 쿠데르크 부회장을 비롯해 프랑스 주요 방산업체 CEO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는 한국 대표단도 자리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박성호 본부장이 8개월 만에 다시 프랑스 관료들과 마주 앉은 것이었죠. 그의 표정에서는 8개월간의 고통과 인내가 읽혔습니다. 르코르니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최신 실전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생존율이 기존 견인식4에 비해 3배 높다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아시아 저가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장관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쿠데르크 부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일시적인 전술적 성과와 장기적인 나토 표준화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60년간 쌓아온 신뢰와 체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성호 본부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르코르니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본부장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쿠데르크 부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8개월 전 브뤼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걸린 전장에서는 검증된 신뢰만이 통한다고요.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명이 걸린 전장에서는 검증된 신뢰만이 통해야 합니다. 박 본부장이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K9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지 4개월, 152번의 실전 사격 중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생존율을 40% 높였고 러시아군 장갑차 127대를 무력화했습니다. 이것이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입니다. 쿠데르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박 본부장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께서는 아직도 아시아 저가품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저가품입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본부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만이 진짜 품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를 의심하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르코르니 장관의 보좌관이 급히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방금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K9 자주포 24문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제 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데르크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프랑스 CAESAR 대신 한국 K9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은 그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었거든요. 르코르니 장관이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론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월 3일 프랑스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3국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지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나아가 프랑스는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개월 전과는 180도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11월 10일 탈레스 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파트리크 쿠데르크 부회장은 이 사과문 발표 직후 부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아시아 방산업체와의 협력 경험이 풍부한 미셸 드보각세가 임명됐죠. 한편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창원 하나시스템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우리가 해냈다며 환호했습니다.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800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복직했고 야간 근무도 재개됐습니다. 부품업체 김철수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8개월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이제 유럽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1월 말 루마니아는 천국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도 K9 도입 협상을 시작했죠. 창원 지역 부동산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8% 상승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2월 15일 발표된 글로벌 방산업체 순위였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하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탈레스는 5단계 하락했죠. 실전이 모든 편견을 날려버렸습니다. 런던 방산업계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 무기를 아시아 저가품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다시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았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이번에는 한나토 방산기술 협력 워킹그룹 첫 회의였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정식 파트너는 아니지만 방산기술 분야에서는 준회원국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회의를 주재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각색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탈레스의 새로운 임원진도 참석했습니다. 미셸 드보 신임 부회장이 한국 대표단에게 직접 악수를 청했죠. 1년 전 파트리크 쿠데르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드보 부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와 한화시스템이 차세대 자주포 공동 개발에 합의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죠. K9의 우수한 기동성과 CAESAR의 정밀한 화력, 통제 시스템을 합치면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측 기술진의 설명이었습니다. 독일도 변했습니다. 라인메탈이 한화시스템과 전차 장갑 기술 교류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의 능동방호 시스템이 인상적이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보수적인 유럽 방산업체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었죠. 그럼에도 변화의 신호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2월에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한국과 헬리콥터 기술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3월에는 스웨덴 사브 SAAB가 한국의 KAI와 차세대 전투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한국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복구가 이어졌습니다. 창원 지역의 방산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정상화되기 시작했죠. 저는 김철수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직원들을 다시 뽑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유럽 주문이 예전보다 30% 늘었거든요. 이제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창원대학교 방산학과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민수 교수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취업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가 고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내부의 성수기였죠. 박성호 본부장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개월간의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서류상의 인증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신뢰라는 것을요. 그의 말 속에는 성숙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진 자신감이었죠. 4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키이우에서 열린 국제방산 지원회의에서 저는 마지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각국 지원 무기의 실전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152번의 작전 중 단 한 번의 기술적 결함도 없었고 우리 포병들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회장에 있던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1년 전의 의구심이 아닌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 8개월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회의실의 프레젠테이션이나 화려한 스펙시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가장 극한의 상황, 생명이 걸린 순간에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파트리크 쿠데르크가 검증된 신뢰만이 통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옳았습니다. 다만 그가 놓친 것은 진짜 검증이 어디서 이뤄지는지였죠. 그것은 60년의 역사나 나토 인증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장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단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는 실전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품질과 신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